안녕하세요. 왕세우입니다. 오늘은 수학의 가장 기본 개념이 되는 셈에 대해서 수중 계속 세 번째 시간인데 셈에 대해서 셈이라는 게 카운팅이죠. 셈이라는 게 무엇이냐 이렇게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잘 몰라요. 셈이라는 게 무엇인지.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그 셈이라는 건 카운팅하는 거예요. 자연수가 이제 카운팅 넘버라고 하는데 하나씩 세는 거죠. 이 센다란 뜻은 이전 수에다 2를 더해가지고 그 다음 수를 만드는 거예요. 행위 자체는 1에다가 2를 더해서 2, 2에다 1을 더해서 3. 이게 이제 카운팅이죠.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이 사칙연산의 계산 이전에 셈을 많이 해봐야 돼요. 어렸을 때. 그러니까 유치원 또는 초등학교 1학년 때는 이 셈을 많이 해야 된다. 수학에서 아주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셈을 통해서 이 표현, 수학적인 이제 표현이죠. 수죠, 수. 넘버를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근데 우리가 지금 배우는 0에서부터 이제 9까지 10개의 디짓, 숫자를 가지고 쓰는 십진법, 이 인도 사람들이 만든 건데, 그래서 힌두 아라빅 수라고 그래요. 인도 사람이 만들어서 아랍 사람들이 그걸 전해받았고, 그거를 이제 유럽으로 전해진 것이죠. 아랍 숫자라고 하는 거는 유럽 사람들은 인도를 통해서 직접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아랍을 통해서 전해졌기 때문에 굉장히 혁신적인 생각이지만, 이 아이들이 셈을 이렇게까지 자릿값이라고 뭐 123 하면, 이거 처음에 123, 이거를 이런 방식으로 표현하는 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연스러운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제 생각에는 셈의 원리를 이제 실물을 가지고 많이 세워보고, 그 다음에 표현하는 방법은 이제 로마 숫자라든지 고대 숫자, 체계, 그런 걸 가지고 조금 더 직관적으로 살펴보고 나서, 그 다음에 요거, 우리가 배우는 힌두 아라빅 수, 이렇게 이제 단계를 좀 거쳐가는 게 훨씬 더 아이들에게 수학 감각을 익히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자꾸 연산 문제집 있죠? 그 다음에 또 이제 학습지, 이런 걸 가지고 기계적인 연산을 자꾸 시키지 마세요. 그러면 감각도 떨어지고 수학을 싫어하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놀이처럼 부모님이 셈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활동들, 그런 거를 통해 가지고 수학을 재미있게 또 기초를 탄탄히 다지는 그런 시기를 재미있게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금 익숙하다고 해가지고 십진법, 힌두 아라빅 수를 너무 그렇게 급하게 가지 마라, 이런 뜻이에요. 아이들이 0은 아무것도 없는 거니까 아무것도 없으면 0이죠. 뭐 1에서부터 이제 10까지는 아주 잘 셉니다. 이게 10이라는 수도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10인데. 근데 이제 자릿수가 커진다거나 수가 커지면 굉장히 어려움을 좀 느껴요. 그랬을 때는 100의 단위를 세는 거 쉽지 않죠. 근데 셈의 원리라는 거는 무엇이냐면, 셈의 원리라는 거는 같은 종류끼리 카운트한다라는 거예요. 희한하게도. 그래서 이렇게 쓰지 말고, 이거는 너무나 어떤 측면에서는 너무나 세련되어 있는 거거든요. 너무나 세련되어 있는 거.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것을 표현할 때는 이제 10 이렇게 쓰는 게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해요. 자릿값을 명확하게 표현하는 거죠. 이렇게 쓰면 20. 그러니까 우리가 10 더하기 10이라는 거는 10 더하기 10은 이제 20이 되잖아요. 이게 카운트 한다는 뜻이에요. 10과 10은 카운트 할 수 있다. 카운터블 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종류는 셈을 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10하고 100을 카운트 할 수 없어요. 그냥 이런 식으로. 10하고 100이 그래서 2가 나올 수 있느냐? 어떤 20이든 200이든 2라는 거는 1과 1을 더해서 2가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카운트 할 수 없기 때문에 2라는 수가 나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넘버라는 개념이. 그래서 우리가 표현할 때도 이 아이가 예를 들면 10이라는 거를 정확하게 읽지 못한다고 해도 그림으로 봐서 유치원 때는 이게 10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면 아마도 쓰지는 못해도 읽을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수 자체를 너무 세련되게 요거를 400, 그 다음에 그리고 20, 그리고 3 읽어줄 때도 늘 여기 물론 어떤 기호 체계를 쓰지 않더라도 그리고라고 꼭 읽어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게 이제 at라고 해서 이 t자를 그대로 따가지고 이 플러스 기호가 생긴 거예요. and죠, and.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더하기 기호가 있는 것과 없는 것, 그리고란 말을 쓰는 것과 안 쓰는 것은 이 공간 안에서 이거 모두를 카운트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종류대로 셈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란 말이 들어가는 거죠. 예를 들면 사과 2개하고 물고기 3마리 있다고 할까요? 물고기 3마리 이렇게 하면 우리가 종류대로 셀 수밖에 없어요. 사과 2개 그리고 물고기 2마리. 그리고라는 말이 이 공간 안에서 모든 것을 썸한다는 뜻이에요. 총합. 그래서 일단은 뭐 기호 체계를 익히기 전에 이렇게 말로 명확하게 읽을 수 있도록 사과 2개 그리고 물고기 3마리. 종류대로 읽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이 왜 종류대로 읽을까? 종류대로 이제 셈을 할까? 그럼 뭐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자연스러울 거거든요. 모국어에서도 그렇고. 두 남자 그리고 세 여자 이런 식으로 남자와 여자를 구별해 가지고 뭔가 인식이 필요성이 있는 거죠. 언어가 그렇게 발달되고 수학적 표현도 그거를 반영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데카르트가 A 더하기 A를 이제 2A라고 했을 때는 굉장히 창의적인 발상이거든요. 창의적인 발상. 근데 이미 우리 언어 체계는 거의 모든 나라에서는 이런 식으로 셈을 해요. 100 더하기 100은 200이다. 거의 모든 나라가 똑같습니다. 근데 그거를 수학적으로 표기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근데 우리나라는 특히 단위가 많이 발달했어요. 단위별로 셀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접시 3접시 있으면 1접시, 2접시, 3접시. 접시를 꼭 사용하는 거예요. 같은 종류끼리. 나무도 몇 그루 이런 말이 있죠. 그러니까 단위를 아이들이 처음 배울 때 그것을 셈하고 연결시켜서 1그루, 2그루, 3그루. 그루와 그루는 더해가지고 셈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병도 마찬가지고 잔도 마찬가지고 사물을 센다라는 거는 아이들에게는 지루함이 없어요. 특히 어렸을 때는 이것저것 다 세어보게 하세요. 테이블에 다리가 몇 개인지 1개, 2개, 3개, 4개 거의 4개죠. 왜 그런지 나중에는 이런 것들, 이런 관찰을 통해서 셈을해가지고 셈의 원리들을 익히는 것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관찰력에도 그렇고. 계단도 개수를 세어보게 하세요. 1계단, 2계단, 3계단, 4계단, 5계단 이런 방식으로. 그리고 나서 이제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은 그 이후에, 그러니까 셈을 튼튼하게 한 이후에, 기초를 단단히 한 이후에 이제 덧셈, 뺄셈, 사칙 연산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제가 로마 숫자와 같은 고대 숫자는 굉장히 직관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셈을 하고 그거를 이제 표현하는 거죠. 말로 하고 그것을 문자로 표현하는 건 다른 과정이에요. 훨씬 더 고차원적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고대 숫자 체계를 가지고 해보는 거는 아이에게 수학적 감각을 익히는데 도움이 돼요. 로마 숫자는 굉장히 직관적이죠. 1, 2, 3, 그쵸? 그 다음에 4, 그 다음에 5는 이게 손가락이에요. 이렇게 손가락, V자 모양이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가면 하나 더 6, 7, 8, 9. 그 다음에 이거 X는 이렇게 겹쳤을 때. 그러니까 5와 5가 겹친 모양이죠. 이게 사실은. 이게 물론 이제 영어 알파벳에서도 그렇게 쓰지만 아마도 사물의 모양을 본떠서 썼을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그러면 나열하는 거예요. 여기는 그대로 종류대로. 여러분이 이렇게 V, 뭐 X, 1, I, 뭐 V, 뭐 이런 식으로 늘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야, 그럼 셈의 원리는 뭐냐면 같은 종류끼리 세는 거예요. 같은 종류끼리. 하나, 둘, X는 X끼리. 그쵸? 높은 거는 높은 것끼리. 그 다음에 V는 V. 그 다음에 I가 4개. 그쵸? 하나, 둘, 5개네요. 그쵸? 그 다음에 셈의 원리는 그렇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표현 방법이란 말이죠. 이것도 사실은 셈을 표현한 거예요. 근데 마치 사물을 그냥 나열한 거랑 똑같아요. 아이들에게 동전을 세게 하는 거 아주 좋습니다. 동전 세는 건 셈의 기본이에요. 모든 개념이 여기 있기 때문에. 사칙연산의 모든 개념이. 그래서 100원짜리, 아이들에게 100원짜리, 10원짜리, 뭐 1000원짜리를 쭉 늘어놓고서 세어보라고 해보세요. 동전, 진짜 동전이 아니어도 이게 문구점 가면 팔아요. 가짜 돈들을. 그러면 첫 번째 원리는 같은 종류끼리 모은다라는 거예요. 모으는 행위가 합이에요. 더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종이로만 더하기 원리를 가르치는 게 아니고 같은 종류끼리 모아서 정리를 하는 거. 그거를 표현하는 거죠. 이제 여기까지는 그냥 모은다고 생각하는 거죠. 같은 종류끼리 모은다. 근데 요거는 같이 셈할 수 있는 거죠. 이거를 10, 40이죠. 이건 V는 5 두 개를 합치면 10이 되겠죠. 근데 이제 모을 때 우리가 이제 10원짜리, 100원짜리, 1000원짜리 보면은 10원짜리 먼저 모아가지고 10개가 되면 100원짜리로 바꿀 거예요. 그런 이제 치환하는 과정, 바꾸는 과정, 이것도 셈의 아주 기본이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동전을 세고 물건을 세고 그거를 묶는다든지 새로운 단위로 만드는 거, 그리고 그걸 세어보게 하는 거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X가 1이 5개면 우리가 이거 V로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5개는 이렇게 훨씬 더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VV는 우리가 X죠. 10이기 때문에 여기도 VV도 X고 10이죠. 그러면 10이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쵸? 그리고 6개, 60, 이게 딱 60이 되네요. 60. 그래서 이제 셈의 원리를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 보면 첫 번째는 같은 종류끼리 모은다. 나중에 동류항이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 정리한다 이런 거예요. 정리란 말도 simplify를 간단히 하라는 거를 이제 번역한 거거든요. 아주 정갈하게, 간단할수록 정갈한 거예요. 같은 종류끼리 모으고 그 다음에 정갈하게 표현하고. 근데 표현이 이거는 굉장히 로마 숫자는 고대 숫자예요. 굉장히 직관적이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는 엄청나게 많은 수학적 원리들이 숨어 있다라는 거예요. 정리도 그렇고 같은 종류끼리 모은다라는 것도 그렇고. 동전 가지고 한번 해본다고 생각해 봅시다. 셈을. 동전 가지고 셈을 많이 해야 돼요. 제가 볼 때는 단순하게 뭐 바둑알 이런 것도 좋지만 그런 것보다 좀 바둑알 단계를 넘어가면은 동전으로 셈할 수 있게. 10원짜리가 이렇게 있을 것이고 100원짜리가 있을 것이고 1000원짜리가 있겠죠. 1000단위까지는 뭐 어렵다고 하면 단계적으로 1원짜리가 있을 것이고, 그렇죠? 예를 들면 1원짜리
여기 10원짜리 이제 쭉 늘어놓겠죠. 10, 100, 100, 10, 1 이렇게 됐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아이들에게 이거 얼마인지 셈해봐 이랬을 때는 첫 번째는 같은 종류끼리 셈을 하는 거죠. 큰 거부터 봅시다. 100이 지금 하나, 둘, 100이 두 개죠. 똑같아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로마 숫자로 하는 고대에서는 왜 이런 숫자 체계가 발달했었는지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10원짜리가 몇 개입니까? 10이 하나, 둘, 셋, 넷. 그렇죠? 10이 네, 이렇게 되겠죠? 10원짜리가 4개. 그 다음에 1원짜리가 2개 있네요. 그렇죠? 1. 그러면 이때 세보는 거죠. 100이 2개면 200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10이 4개면 40이고 1이 2개면 2죠. 근데 이거를 242 이렇게 쉽게 표현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처음에는. 단계를 너무 그렇게 뛰어가지 말고 아이들에게 처음 배울 때는 여기 200, 그 다음에 40, 그 다음에 2 이런 식으로. 왜냐하면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자리값, 플레이스 밸류에 대해서 거의 인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기계적으로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기.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기 아주 기본 원칙은 우리가 보는 십진법 체계에서는 자리값이라는 개념이 엄청 중요해요. 어마어마하게 중요해요. 기초가 없는데 셈을 하는 것은 안 되거든요. 물론 100이라는 거를 다른 기호 체계를 가지고 해도 괜찮아요. 마치 로마에서 C라고 했지만 아이들하고는 아이들만의 방법으로 읽게 해줘도 괜찮다는 거예요. 기호 상징 체계는. 그러니까 아이들이 만드는 수체계를 만들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이가 이거를 100이라고 치면 이 100을 이렇게 그냥 표현하면 되는 거죠. 40은 10은 네모라고 치면 40 1위자리 2는 그냥 보통 이제 생략할 수 있으니까 0에서부터 9, 요 수는. 그러면 이거를 242. 이거 놀랍게도요. 고등학교 가면 다 이 문자식 연산 기호를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연산 기호 규칙을 만들어 놓고 그거를 이제 정리하라는 식의 그런 문제들이 나오는데 초등학교 때, 유치원 때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지금 배우는 십진법 체계에 그거를 섣부르게 일찍 가르쳐라 그런 게 문제가 아니고 실제로 수를 우리가 어떻게 세고 어떻게 표현하는가. 이 단계를 거쳐야 자리값에 대한 분명한 표현, 그것을 알고 나서 이거를 242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전에 대부분 아이들은 200을 이렇게 할 거예요. 242. 이거를 242라고 읽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바로 점핑은 안 된다. 그리고 이렇게 써도 굉장히 우리 아이가 문제가 있나 이런 게 아니에요. 이게 인류 역사에서 보면 로마 숫자에서 아마 힌두 아라빅 숫자를 받아들이는데 좀 어려웠을 거예요. 익숙한 거에서 받아들이는데. 근데 만약에 인도 사람들이 그런 걸 발견하지 않았다고 하면 계속해서 로마 사람들은 수천 년 더 이 자기들 수체계 아주 고대의 이렇게 이제 같은 종류끼리 모으는 형태의 수체계를 계속 사용했을 수도 있어요. 그 로마에도 엄청나게 많은 천재들이 있는데 이게 갑자기 이렇게 우리가 보는 십진법 체계로 가지는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조금 뭔가 틀리고 못한다고 해서 정말 그걸 갖고 뭐라고 하면 안 돼요. 그냥 자연스러운 과정이고 이건 인류 역사예요.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온 그냥 인류 역사이고 그걸 아이들은 며칠 만에 또는 몇 개월 만에 이렇게 깨우친다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박수 쳐주고 찬양할. 그러니까 아이들도 다 인류 역사의 일부분을 다 거쳐요. 아이가 성장한다라는 거는 인류 역사가 거쳤던 그 수준들, 점점 발달하는 그 수준을 다 거쳐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체계를 너무 우리가 지금 보는 아주 세련된 표현 이전에 고대의 방식, 그리고 같은 종류를 모으고 정리하고, 그 다음에 값을, 플레이스 밸류, 자리값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동전으로 많이 세워주세요. 동전으로 하고 모으고 나서 읽고 나서 그 다음에 표현할 수 있게끔, 그리고 아이들과의 약속, 자기만의 수체계를 만들어도 아무 상관이 없고, 그리고 나서 그걸 충분히 경험하고, 이거 몇 개월 해도 괜찮아요. 그리고 나서 이런 이제 세련된 우리 수체계를 도입해주면 자연스러운 흐름이 되죠. 근데 이런 과정 없이 그냥 막 이런 거를 자꾸 가르쳐주고, 막 계산을 하라고, 더하고 빼고를 막 하라고 그러면 잘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것도 아닌 것에서 수학을 싫어하게 만드는 요소는 될 수 있다. 그래서 오늘은 셈에 대해서 셈을 어떻게 가르칠지, 저는 초등학교 저학년 선생님들도 꼭 동전, 이런 거, 모의동전, 이런 거, 셈, 이런 걸 가지고 자꾸 셈을 해보고, 고대 숫자 형태로 표현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자연스럽게 우리 십진법 체계로 가는 그런 일관된 어떤 교육 과정, 이 셈에 대한 원칙, 이런 것들을 좀 가져갔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